늙어가는 캥거루족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30대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업난과 주택난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캥거루족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개발원이 이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20에서 44세 미혼 인구의 세대 유형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좀 흥미로운데 미혼 인구 중에 부모와 함께 사는 인구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뭐 지금 30대 미혼 남녀 절반 이상이 부모와 함께 사는,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서 사는, 뭐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사람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캥거루족인 걸로 나타났는데, 지금 통계청이 저혼인 시대 미혼 남녀 해석하기라는 보고서를 보면 30대 미혼 인구 중에서 부모하고 동거하고 있는 비율 상당히 높습니다. 54.8%로 집계가 됐고요. 네. 뭐 연령별로 좀 살펴보면 이 30대 초반이 57.4%, 후반이 50.3%, 뭐 30대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시겠지만 40대도 함께 사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0대 초반 같은 경우 44.1%가 지금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조사 대상인 20세에서 44세를 보면 미혼 인구 전체 부모 동거 비율이 무려 62.3%. 그러니까 부모에게 기대 사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제 생각보다 굉장히 수치가 높았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 요새 뭐 주거 안정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이해가기도 하지만 또 좀 새삼 놀랍기도 한데요. 또 취업자 비율 면에서도 캥거루족과 청년 1인 가구의 그 비율이 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1인 가구 혼자 나와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가구, 그러니까 미혼 인구의 취업자 비율이 57.9%, 높은 게 아니에요. 절반 조금 넘은 건데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고요. 그와 반해서 지금 1인 가구, 말씀해 주셨던 1인 가구 취업자 비율은 74.6%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가구와 1인 가구 비교를 하면 1인 가구가 16.7% 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취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비율을 보면 74.6%라는 건 지금 25% 정도는 여전히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서 1인 가구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 해석할 수도 있기 포인트를 또 때문에 봐야겠군요. 저는 그것 또한 역시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캥거루족이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캥거루족이냐 하면 같이 살지 않아도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손을 잡고 벌리게 되면 사실 따로 사는 캥거루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냥 주머니에서 나와서 그냥 손잡고 걸어다니는 캥거루족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놀랍네요. 사실 22세, 44세면 가장 활발하게 일할 그런 경제활동 인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상당수가 사실 취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라는 점도 놀랍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립해 산다고 하더라도 손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걸로 보인다는 점도 좀 굉장히 놀라운데요. 주거 형태 면에서도 자가인지 뭐 전세인지 월세인지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혼자 살면 혼자 살수록 열악하죠. 월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비중이 뭐 59.3%인데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자가 비중이 70.7%, 그러니까 11.6% 1인 가구만이 자가 비율이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하고 동거하면서 자가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내 명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 명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자가라는 게 자가가 아니라는 그렇죠. 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거 형태, 우리나라 주거 형태가 사실 60%는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 형태 대다수는 아파트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원룸이나 오피스텔, 아무래도 원룸과 오피스텔도 월세가 비싸기는 하지만 그럼요. 그나마 선택권이 사실 1인 가구한테 많지는 않죠.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저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캥거루족이나 뭐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건 사실 혼인을 하지 않는다,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또 이 통계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남녀가 이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고 해요. 이건 사실 맘카페 들어가면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명절 2번 겪었잖아요. 그렇죠. 추석이랑 또 설날. 분명히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사적인 모임 5인 미만
모이지 말라고 그렇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들이 왜 시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나 가고 싶지 않은데 안 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글들이 맘카페에 되게 많았다고 저는 해요. 우리 집 신고 좀 해달라는 글을 받습니다. 그런 신고 글 좀 정말 올려달라. 많았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결혼에 대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사위에게 장인 장모가 어르신께서 우리 집에 꼭 와야 된다. 명절이니까 와라.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뭐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구조적인 전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혼하지 않은 30세에서 44세까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걸 보면 결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남성이 13.9%, 여성이 3.7% 상당히 꽤 차이가 큰 차이가 편입니다. 크네요. 여성이 굉장히 부정적인 편인 거죠. 결혼에 대해서. 재밌는 통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이제 결혼의 필요성과 또 하지 않는 이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일단 결혼하지 뭐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남녀 공이 본인 기대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라는 이유인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속사정은 좀 더 다릅니다.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소득이 적어서가 가장 답변 가운데 많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일에 대한 욕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할 생각이 없기도 하지만 이제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남성 같은 경우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어떤 책임 부담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런 부분, 혼인을 하지 않는 이유나 결혼을 꼭 해야 하는 이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이 정도 시각이 존재하고 그 비율이 다르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근데 제가 우리 변호사님도 열혈 싱글맘이시니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혼 소송도 많이 담당을 하셨잖아요. 이혼 소송 하시고 또 아이 키우는 싱글맘이시니 내가 결혼 생활 해보니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은 하는 게 낫다? 아니다. 어떤 워킹맘. 맞아요. 제가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는 열혈 워킹맘이죠. 이거 보면은 굉장히 저도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정말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 결혼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여러 조건이 있어야 돼요. 신랑이 바빠도 가사 일은 도와줘야 하는 조건이 있고요. 또 친정과 시댁이 가깝게 살아서 제가 일을 나갈 때 아이를 금방금방 봐주실 수 있는 상황도 있어야 되고요. 어린이집도 붙어야 되고요. 유치원도 붙어야 되고요. 이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지는 경우에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보면은 결혼해서 행복한 일 너무 많죠. 아이들이 주는 기쁨은 정말 최고죠.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조건을 유지하는 게 너무 많은 우연과 너무 많은 행운과 너무 많은 경제적인 투자가 들어가야지 이게 돌아가는 건 현실이라 참 저도 씁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생각이 없습니다. 어머, 그것도 저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 더 생각이 없어졌어요. 참 이게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뭔가 가정을 이루고 뭔가 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본인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 외적인 이유, 뭐 주거의 안정이라던가 그렇죠. 내가 사회생활을 쭉 유지하고 싶은 커리어의 단절 이런 부분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신다는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청년이라는 뜻이 참 푸르고 찬란하고 그래서 그렇죠.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청년들 희망이나 꿈보다는 다들 지금 막 주식 걱정하느라고 앱 그렇죠. 켜서 보고 있고 막 가상자산 보고 있고 그렇죠. 뭐 이런 현실이 전 좀 정말 안타깝거든요. 평론가님이 이제 우리 이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자면요. 사실 희망이 거세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는 막연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뭐 대신에 사실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건 여전히 전 젊은 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거 불안정, 고용 불안정이 있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이 불안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분명히 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만의 목소리가 사회 밖으로 계속해서 확산될수록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지로 숨지 마시고 주식만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목소리 분명하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움직여야 한다.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지 청년들이 살아갈 세상이 밝아진다는 평론가님의 말씀 저도 가슴 깊이 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